지호야, 엄마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엄마를 버리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삶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지호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날까지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씨 아주머니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 지호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때가 1985년 봄 서울의 종로구 작은 병원에서였죠.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병실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가 참 좋았는데 그 순간 제 품에 처음으로 들어온 지호가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던 그 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지호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사실 저는 너무나 서툴렀어요. 기저귀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밤마다 이유 없이 울기만 하는 아기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도 몰라서 눈물만 흘리고 했죠.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준 건 이웃에 사시던 김 여사님이었어요. 아이를 넷이나 키운 베테랑이셨거든요. 그분이 아가씨,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아요. 아기랑 엄마는 서로 배워가는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지호가 깨서 울면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안아주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어요. 지호가 제 품에서 천천히 잠드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기를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지호를 안아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쩌면 남편도 저와 똑같이 새롭고 서툰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호는 저에게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스승이었어요. 그의 작은 웃음, 잠든 모습, 그리고 때때로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 모두가 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혹시 첫 아이를 키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행복들이 부모라는 역할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1990년대 초반, 지호가 4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는 그때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단칸방에 살았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있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잠시나마 힘들었던 하루가 잊혀지곤 했어요. 당시 저는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아침에는 근처 시장에서 청소 일을 했고 오후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반찬 준비를 도왔죠. 주말에는 가끔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이 물에 불어터져도 저는 절대 지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집에 돌아올 때 지호가 엄마, 고생했어요. 하며 뛰어나와 안아주면 모든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지호가 낮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탔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할 때면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서 지호와 함께 앉아 숙제를 도와주곤 했는데 불빛이 희미한 전구 아래서 종이에 글자를 쓰는 지호의 손을 보면 제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사시던 점 여사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분은 혼자 사셨는데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못 챙기고 있을 때 점 여사님이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줌마, 이런 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라며 환히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 덕분에 저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항상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제가 힘든 걸 내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호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이답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지호가 저를 보며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랐어요. 1997년 초겨울,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서울 강동구에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지호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그 당시 지호는 7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시기였는데 아이에게는 아빠가 잠시 먼 여행을 갔다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나갔어요. 강동구의 한 공장에서 낮에는 포장 일을 했고 저녁에는 작은 김밥집에서 설거지와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날은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면 손가락이 저려서 젓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면 지호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봐줬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며 연필을 들고 묻는 지호를 보며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을 매일 되새겼어요.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버티는 동안 주변 이웃들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박 여사님은 저와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셔서 아침마다 힘내요. 지호가 잘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특히 명절이 되면 박 여사님이 떡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시며 아이랑 함께 맛있게 먹어요 하실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호는 어렸지만 나름대로 저를 많이 도우려고 애썼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지호가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엄마, 힘들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다 도와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지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밤이 되면 아이가 잠든 뒤에야 비로소 집안이 고요해지는데 그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지금은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웃어야 해. 요즘 지호를 보면 가끔은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2023년 봄, 지호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지호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건 단지 핑계 같았죠. 지호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제가 늘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게 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고 잔소리를 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땐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지호에게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지호가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지 지호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는 그걸 꾸중과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저를 보며 점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몸으로 고생을 시키지만 크면 마음으로 고생을 시키는 법이에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줘봐요. 그것도 큰 능무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호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지호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던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색하네요 라며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지호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이가 저를 떠나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걸 응원해줘야겠죠. 하지만 가끔은 지호가 제게 먼저 다가와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란 참 어렵고도 미묘한 관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반대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떠오르기도 하나요?
이런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요? 요즘 지호를 보면 가끔은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2023년 봄, 지호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지호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건 단지 핑계 같았죠. 지호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제가 늘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게 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고 잔소리를 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땐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지호에게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지호가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지 지호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는 그걸 꾸중과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저를 보며 점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몸으로 고생을 시키지만 크면 마음으로 고생을 시키는 법이에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줘봐요. 그것도 큰 응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호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지호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던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색하네요 라며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지호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이가 저를 떠나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걸 응원해줘야겠죠. 하지만 가끔은 지호가 제게 먼저 다가와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란 참 어렵고도 미묘한 관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반대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떠오르기도 하나요? 이런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요? 2018년 겨울이었어요.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던 시기였죠. 당동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는 가게를 운영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지호가 막 서울의 작은 개인 병원을 개업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게를 파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꾸미고 키워왔던 공간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장님, 왜 문 닫으세요? 맛있었는데 아쉬워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호가 병원을 잘 운영하려면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판 돈으로 저는 지호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보태줬어요. 처음에는 엄마, 이 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는 너를 위해 산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행복이다. 결국 지호는 울면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지호가 저한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게를 그만둔 뒤로 저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지호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했어요. 엄마, 밥맛 있다 라는 지호의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힘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사치도 하지 못했어요. 가끔 동네 공원에 나가면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아들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았지만 제가 가진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그저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지호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제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나름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2023년 10월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리 집에서 지호의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엄마, 밥은 아까 드셨잖아요. 왜 또 드시려고 해요? 라고 지호가 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언제 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에 들린 국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점점 일상적인 것들을 잊기 시작했어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잊어버려서 결국 지호가 엄마, 간단한 걸로 바꿔요 라고 해서 0000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려 길에서 한참 서성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저를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그때 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어요. 지호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도 틈틈이 집에 전화를 걸어 엄마, 괜찮아요?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기억 장애일 수 있으니 꾸준히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호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요즘 내가 조금 자꾸 까먹는다. 혹시 나 때문에 지호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돼 라고 말했더니 동생이 언니, 지호는 그런 거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냥 언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요즘은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녀요.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 심지어 지호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다 적어놔요. 지호는 가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있어주는 지호에게 감사해요.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이 변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봄, 2023년 4월이었어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지호와 함께 살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지호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호가 조금씩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요양원에 대해 생각한 건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였어요. 그분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롭고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지호의 얼굴을 보는데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조금은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지호에게 말했어요. 지호야, 엄마가 생각이 있는데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순간 지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부담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지호도 이 상황이 쉽지 않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했죠. 엄마는 내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또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고. 그 후로 지호와 함께 서울 근교의 몇몇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지호도 그 모습을 보며 엄마, 여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사 날짜를 정하고 집을 정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물건 중에서 어떤 건 요양원으로 가져가고
어떤 건 지호에게 남겨줄지 고민도 많이 했죠. 특히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 액자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호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았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마치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처럼 낯설고 어색해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옆방에 계신 70대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단단한 손뜨개도 배우면서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2023년 여름,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작은 요양원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생활이 시작되자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익숙했던 집과 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없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요양원에서는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단단한 체조나 미술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처음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이였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어르신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들은 자주 와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네, 주말마다 와요. 사실 지호는 바쁜 병원 일 때문에 가끔씩만 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무조건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옆방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제가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우리 같이 정원에서 차 한잔 어때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여사님도 자식들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고 그분도 저처럼 아이들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지호를 보고 싶은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지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창문 옆에 앉아 요양원 입구를 바라보며 저 멀리서 지호의 차가 들어오는 걸 상상하곤 했죠. 지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지호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그가 돌아간 뒤에는 방안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고 했어요. 그래도 지호가 가져다주는 사진과 편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 번은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함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말에 저는 그래, 내가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요양원 생활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 있는 법, 나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법,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법까지요. 비록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호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와 작은 기쁨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24년 봄, 요양원에서 지내는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어요. 지호는 바쁜 일정 중에도 가끔씩 시간을 내어 저를 보러 와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의 방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2-3시간 정도 머물렀다면 이제는 1시간도 채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분주해져요. 좋아하는 핑크빛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얼굴을 정돈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죠. 지호가 요양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들어올 때면 마치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엄마, 저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 이만 가야 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져요. 한 번은 제가 지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바빠 보여? 괜찮니? 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말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 속에는 분명히 피로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게 됐어요. 지호도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거려. 저는 그런 지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호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방안이 유난히 조용해져요. 저는 창문 옆 의자에 앉아 지호가 타고 간 차가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다음엔 언제 다시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지만 가끔은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저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어느 날 옆방에 사는 김 여사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요즘 지호가 자주 오지 못해서 조금 섭섭해요 라고 말했더니 김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아들한테 너무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호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노력해요. 작은 정원을 걸으며 봄꽃을 보기도 하고 요양원에서 하는 미술 활동에도 참여하려고 해요. 제가 건강하고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호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호가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그가 올 때마다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2024년 초봄, 하남시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저는 창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요양원 생활이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그날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했어요. 창문 밖 정원에서는 봄비에 젖은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가 반대편에서 저처럼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는 한 여사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늘 혼자 계셨고 저처럼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단단히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점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날씨가 이러니 기분도 좀 우울해지네요. 그러자 한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나면 꽃들이 더 예뻐질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서로 이름도 모른 채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여사님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20대 때 남편이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일이 힘들어도 저녁 퇴근 후 떡볶이 하나 사들고 집에 가면 그날의 고생이 다 잊힐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제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잠사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지구가 어렸을 때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까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한 여사님은 남편과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참 무뚝뚝했지만 항상 퇴근길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오곤 했어요. 그게 우리만의 사랑 표현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남편과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비록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혼자지만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우리를 여전히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여사님과 친해지면서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한 여사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요양원에서 주최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요양원에서 노래 교실을 열었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여사님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함께 참여했어요. 동요를 부르며 함께 웃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한 여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가셨지만 그분도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했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지호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막상 그가 돌아가고 나면 방 안이 텅 빈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가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요양원에서 열린 미술 활동 시간이었어요. 주제가 봄꽃이었는데 한 여사님과 저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고 떠들었죠. 한 여사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꼭 지호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한 여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 손에 달렸어요. 라는 한 여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거나 지호를 기다리는 데에만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현재의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한 여사님과의 인연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요양원 생활이 고립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2024년 늦여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간호사분들이 늘 제 곁에서 돌봐주셨지만 예전처럼 걸음이 가볍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한 번은 정기검진 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어머님, 앞으로는 몸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이 나빠질수록 제 머릿속엔 지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 제 삶은 오롯이 지호를 위한 것이었고 그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지호야로 시작하는 첫 줄을 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못다 한 말들을 담았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 덕분에 엄마는 참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더 돌봐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마음으로라도. 며칠 뒤 지호가 요양원에 왔어요. 저는 힘겹게 지호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호야,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내면 돼. 지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저희가 함께한 시간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알아요. 지호가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호와 함께 살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 지호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새벽마다 준비했던 도시락, 그리고 병원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호의 모습까지요. 그 모든 기억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한 여사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요양원의 미술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호가 오지 않는 날엔 작은 꽃을 보며 그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죠. 2024년 가을의 어느 날, 저는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그 끝이 꼭 슬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와의 모든 순간에 감사했어요. 2024년 늦가을, 서울의 한 아파트. 지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요양원에서 건네받은 봉투를 열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죠. 거실에 앉아 편지를 펼쳐든 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지호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지에 쓴 말들은 지호에게 전하고 싶었던 제 진심이었어요. 지호야, 내가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더 사랑해주길 바란다. 내 삶이 너무 바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잊지 말아라. 편지를 읽으면서 지호는 우리 가족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고 해요. 제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장면, 시장에서 손을 잡고 걷던 시간들, 그리고 지호가 병원을 열기 위해 고생하던 날들까지요. 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요. 왜 더 자주 보러 가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저의 사랑과 이해의 말들이 지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는 내가 괜찮은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제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그를 따뜻하게 감싸줬다고 믿어요. 그 후로 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바쁜 일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주말에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조용히 묵념하며 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해요. 또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간에 쫓겨 빠르게 진료를 마치려 했다면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지구는 동생들과도 자주 연락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챙겨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마다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는 엄마로서 제가 바랐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한 번은 지호가 제 편지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와 제 밤을 달아봤다고 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부터는 변할게요 라고 조용히 주물거리며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고 해요. 그는 제가 지호를 위해 한 모든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호는 이제 단순히 바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의 말처럼 지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답니다. 지호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남긴 편지가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2024년 늦가을,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던 오후였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나는 작은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마지막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눈을 감았죠. 주변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호와의 모든 추억,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했어요. 제가 떠나기 하루 전 지호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그날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엄마, 오늘은 바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지호야, 너는 참 잘 살고 있어. 엄마는 그거면 충분하다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호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시간을 내보려고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놓였어요. 지호가 돌아가기 전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호야, 엄마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삶은 내 것이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마음으로.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꼭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려. 지호가 어딘가에서 웃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떠난 후 지호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점차 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그는 병원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한 번은 동생들과 함께 제 묘를 찾아와 작은 꽃다발을 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제 저희는 서로 더 많이 아껴주고 엄마가 원하셨던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갈게요. 지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고 자신의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려 노력해요. 그리고 가끔 하늘을 보며 제게 말을 건넨다고 해요. 엄마,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없어서 많이 그립지만 제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지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과연 그는 제가 바랐던 대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끝이 없는 여정이니까요.